낡은 우리 집을 반짝이는 새 아파트로 바꾸는 꿈, 다들 한 번쯤은 꿔보셨을 텐데요. 정말 솔깃하죠.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데에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가 따를지도 모릅니다. 오늘 재건축의 진짜 비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그런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에게 이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그 구조를 속 시원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바로 이 자료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단서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나온 실제 비용 추정치인데요. 이 숫자들 속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알아두고 가야 합니다. 바로 분담금이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낡은 집 주고 새 집 받을 때 내 주머니에서 추가로 더 내야 하는 돈,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분담금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계산서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건 바로 이 기본 비용이라는 항목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숫자들이요. 조합원들이 보통 제일 먼저 받아보는 바로 그 금액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함정이 숨어 있죠. 이건 아직 이자 같은 금융비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일종의 기본 가격표에 불과하거든요.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게 특정 사례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31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분이 재건축 후에 36평짜리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분담금이 무려 4억 8,700만 원입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20평 아파트 가진 분이 똑같이 36평짜리 제일 큰 집을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 분담금이 7억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훨씬 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야 하니까요. 아마 이 숫자들 보면서 이 정도면 하고 계산기 두드리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근데 잠깐만요. 이게 정말 여러분이 내야 할 최종 금액이 맞을까요? 정답은 절대 아니다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게 숨어있는 비용, 바로 금융비용이라는 무서운 복병을 만날 시간이에요. 아니, 그럼 금융비용이 대체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건축하는 몇 년 동안 어디 다른 데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 이사비, 월세, 다 돈이죠. 보통 대출 받습니다. 또 공사 중간중간에 내야 하는 중도금, 이것도 대출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요. 바로 이 모든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 그게 고스란히 원래 내야 할 분담금액 딱 하고 달라붙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이 모든 게 확 와 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25평 가진 분이 31평으로 가려고 할 때 원래 내야 할 돈이 약 3억 7천이었잖아요. 근데 금융비용이 딱 붙는 순간 무려 5억 8,500만 원으로 껑충 뛰어버립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2억이 넘는 돈이 그냥 늘어난 거예요. 무려 2억 1,600만 원. 이게 다 뭐 때문이냐고요? 오직 이자. 바로 그 이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을 정말 당황하게 만드는 숨겨진 비용의 정체고요. 재건축 사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진짜 무서운 변수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가격표를 한번 보시죠. 이 금융비용까지 싹 다 포함된 최종 예상 금액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들이 여러분이 실제로 마주하게 될 진짜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숫자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죠? 근데 여기서 끄시면 참 좋겠는데 문제가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계약서에 깨알같이 적혀있는, 그러니까 조합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게임의 룰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31평 사시는 분은요. 좋든 싫든 무조건 가장 큰 36평을 신청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날아올 최소 청구서가 바로 7억 1,600만 원인 거죠. 더 작은 평수로 가서 돈을 아끼고 싶다? 그런 선택지 자체가 없는 겁니다. 20평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25평 이상을 신청해야 하니까 최소 5억 1,500만 원은 깔고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단순히 돈이 많이 든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통제권의 문제입니다.
이런 규칙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정말 원치 않는, 감당하기 힘든 빚을 억지로 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거죠. 돈을 아낄 수 있는 선택권 자체를 박탈당하는 셈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기본 비용에 거기에 숨어있던 금융비용, 그리고 피할 수도 없는 강제 규정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합쳐서 진짜 최종 청구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네, 바로 이 금액 8억 8,500만 원. 이게 바로 이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만약 20평 아파트 소유주가 제1천 36평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야 할 돈이 거의 9억 원에 육박하는 거죠. 아파트 한 채 값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끝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아직 예상치라는 거예요. 자료 맨 밑에 작은 글씨로 경고가 하나 붙어 있어요. 만약에 앞으로 공사비나 인건비가 오르면 이 분담금은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억이라는 숫자도 최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든 딜레마가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은 새로운 자산을 약속하지만 그 위험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요? 새 아파트라는 달콤한 약속 뒤에는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하고 예측하기도 힘든 리스크가 함께 따라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 모든 비용과 불확실성을 알게 된 지금도 과연 새 집이라는 꿈이 이 엄청난 빚을 감당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재건축 단지에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어려운 질문 앞에서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